스위스 안락사 제도에 대한 설명. 스위스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안락사법을 가진 국가 중 하나로 조력 자살 어시스티드 수어사이드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환자가 스스로 생을 마감할 수 있도록 의료진이 도움을 주는 것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외국인도 안락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스위스의 안락사 유형. 1. 능동적 안락사 액티브 유서네이저 불법.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따라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투여하여 생을 마감하는 방식. 스위스에서는 불법이며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일부 국가에서만 합법. 2. 소극적 안락사 패시브 유서네이저 합법. 생명 연장 치료를 중단하여 자연스럽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하는 방식. 환자가 연명 치료를 거부하거나 중단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됨. 3. 조력 자살 어시스티드 수어사이드 합법. 의사가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해주고 환자가 직접 약물을 복용하여 생을 마감하는 방식. 스위스에서는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조력 자살이 합법적으로 허용됨. 2. 스위스에서 안락사가 합법인 이유. 스위스 형법 제115조에 따르면 이기적인 동기가 아닌 경우 자살을 돕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즉 의사가 환자의 요청을 받고 자비심에서 도움을 주는 경우 이는 범죄가 아니다. 이러한 법적 허점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조력 자살이 가능한 유일한 국가 중 하나가 되었으며 외국인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안락사를 받을 수 있는 조건. 스위스에서 조력 자살을 허용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불치병 환자이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어야 함. 반드시 말기 암 환자가 아니어도 가능하지만 의료적으로 삶의 질이 극도로 낮은 경우여야 함. 자신의 의지로 결정을 내려야 함. 정신적으로 건강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요청해야 하며 가족이나 타인의 강요가 없어야 함. 정신과 검사를 통과해야 함. 환자가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사를 받아야 함. 환자가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복용해야 함.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것은 불법이며 반드시 환자가 스스로 복용해야 함. 4. 안락사 절차 및 과정.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받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안락사 단체 DIGNITAS, 에그짓 등의 신청. 환자는 의료 기록과 함께 안락사를 요청하는 서류를 제출. 의료 검토 및 정신과 상담.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정신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결정을 내렸는지 평가. 법적 동의서 서명. 환자는 안락사에 대한 동의서에 서명해야 함. 최종 약물 복용. 환자가 직접 치명적인 약물을 마시거나 정맥 주사를 작동하여 생을 마감. 5. 스위스의 주요 안락사 단체. 디그니타스 DIGNITAS. 스위스 취리히에 위치한 가장 유명한 안락사 단체. 외국인도 신청 가능하며 비용은 약 1만 2만 스위스 프랑 약 1,500만 3천만 원 정도. 1998년 설립 이후 전 세계에서 온 수천 명이 이 단체를 통해 조력 자살을 선택. 엑시트 에그짓. 스위스 내국인 전용 안락사 단체로 외국인은 이용 불가. 라이프 서클 LIFECIRCLE. 디그니타스와 비슷하게 외국인도 안락사를 신청할 수 있는 단체. 6. 외국인이 스위스에서 안락사를 받을 수 있을까? 스위스는 안락사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며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도 안락사가 가능하지만 보통 자국민에게만 허용됨. 반면 스위스는 외국인도 일정한 절차를 거치면 안락사가 가능하므로 매년 수백 명이 스위스를 방문하여 조력 자살을 선택. 7. 논란과 윤리적 문제. 안락사는 환자의 고통을 줄이는 인도적인 방법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생명은 보호받아야 한다는 종교적 도덕적 논란이 있음.
이 안락사 관광유선 에이저 투리점. 스위스에서 외국인이 안락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스위스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안락사를 관광 상품처럼 이용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라는 비판이 존재. 3. 사회적 압박 문제. 안락사가 합법화되면 중증 환자들이 가족이나 사회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죽음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음. 안락사를 선택한 3명의 실제 사례. 1. 브리타니 메이너드. 브리터니 메이너드 1984년부터 2014년 사망 젊은 여성의 존엄사 선택. 브리타니 메이너드는 미국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활발하고 모험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대학 졸업 후 교사로 일하면서 남편과 함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1월 그녀는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검사 결과 교모세포종합성 뇌종양 사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그녀에게 6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선고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수술과 방사선 치료를 고려했지만 병의 진행이 너무 빨라서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기보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품위 있게 생을 마감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그녀가 살던 캘리포니아에서는 조력 자살이 불법이었기 때문에 그녀와 가족은 존엄사를 허용하는 오리건주로 이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브리타니는 오리건주에 사망할 권리법 데스 위드 디그너티 액트를 이용하여 안락사를 신청했고 의료진과 상담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몇 달을 가족과 여행하면서 보내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여러 국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존엄사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영상과 글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몇 달을 가족과 여행하면서 보내기로 했고 그녀는 존엄사에 대한 법적 윤리적 논쟁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 영상과 글을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 그녀는 남편, 어머니, 친구들과 함께 방 안에서 조용히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2014년 11월 1일 브리타니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약물을 복용한 후 평온하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녀의 사망 이후 그녀의 살해는 안락사 합법화 논의에 큰 영향을 미쳤고 결국 2016년 캘리포니아에서도 조력 자살이 합법화되었습니다. 오렐리아 브라우어스 AURELIA BROUWERS 1992년 출생 2018년 사망 정신질환으로 안락사를 선택한 여성. 오렐리아 브라우어스는 네덜란드 출신의 여성으로 어린 시절부터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아왔습니다. 그녀는 우울증, 불안장애, 해리성 정체성 장애 DID, 자해 충동 등으로 수십 차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21세가 되던 해 그녀는 정신과 병원에서 몇 년간 치료를 받았지만 어떠한 치료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치료를 포기하고 네덜란드의 존엄사법을 통해 안락사를 요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네덜란드는 신체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을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하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법적 절차를 따라 정신과 의사와 여러 차례 상담을 했고 정신적 고통이 치료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락사가 허용될 수 있다는 승인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정신질환 환자가 자살을 돕도록 허용하는 것이 맞는가? 라며 논란을 제기했지만 법적으로 그녀의 요청은 받아들여졌습니다. 2018년 1월 26일 그녀는 안락사를 허용받았고 마지막 날을 가족 및 친구들과 보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블로그에 남기며 나는 이제 평화를 찾을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녀는 담당 의사와 함께 최종 절차를 진행한 후 치명적인 약물을 복용했습니다. 오렐리아의 살해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의 윤리적 문제를 대중에게 각인시킨 사건으로 남았습니다. 일부는 그녀의 결정을 존중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신질환 환자는 치료를 받을 기회를 계속 주어야 한다며 법 개정을 요구했습니다. 현재까지도 네덜란드에서는 정신질환으로 인한 안락사가 계속 논의되고 있습니다. 3.
데이비드 구돌 1914년 출생 2018년 사암 104세 과학자의 선택. 데이비드 구돌은 오스트레일리아 출신의 생태학자로 104세까지 학문적 연구를 지속한 저명한 교수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걷는 것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없다고 판단하여 자신의 의지로 생을 마감하기 위해 안락사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호주에서는 건강한 사람이 안락사를 요청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스위스로 가서 안락사를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스위스 바젤에 위치한 라이프 서클 LIFECIRCL이 단체에 안락사를 신청했습니다. 그의 결정이 알려지자 국제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건강하지만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윤리적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2018년 5월 10일 그는 스위스로 가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그는 기자회견을 열어 나는 죽을 권리가 있다. 이것은 나의 결정이며 누구도 내 결정을 막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안락사 직전 그는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하니의 송가을 들으며 약물을 복용했고 평온한 얼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고령자의 안락사 허용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호주에서는 이후 안락사 관련 법 개정을 논의했으며 2021년 빅토리아주에서 합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건강한 사람이 단순히 삶을 끝내고 싶다는 이유로 안락사를 허용해야 하는가? 라는 문제는 논쟁의 대상입니다. 위의 사례들은 안락사가 단순히 말기 암 환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질환자, 고령자 등 다양한 이유로 선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브리타니 메이너드는 말기암 환자로서 극심한 고통을 줄이기 위해 안락사를 선택했습니다. 오렐리아 브라우어스는 정신질환 환자가 안락사를 선택할 수 있는가? 라는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데이비드 구돌은 노화 자체를 이유로 안락사를 선택하면서 삶의 의미와 개인의 선택권에 대한 논의를 촉진시켰습니다. 안락사는 단순한 의료적 결정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 법률적 문제를 포함한 복잡한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안락사의 비용과 진행 절차. 안락사는 국가별로 법적 규정과 진행 방식이 다르며 비용도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캐나다, 미국 일부 주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에서 합법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1. 안락사의 비용. 안락사의 비용은 국가, 병원, 절차, 환자의 상태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대략적인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위스 DIGNITAS, LIFECIRCL이 약 1만 2만 달러, 1,200만부터 2,500만 원. DIGNITAS 디그니타스는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안락사 기관 중 하나이며 라이프 서클 LIFECIRCL이도 존재합니다. 스위스는 외국인의 안락사를 허용하는 국가로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합니다. 총 비용 약 1만 2만 달러 비행기 비용 제외. 초기 상담 비용 2,000부터 4,000달러. 서류 및 행정 처리 비용 3,000부터 6,000달러. 최종 약물 비용 및 진행비 5,000부터 8,000달러. 장례 및 시신 처리 비용 추가 비용 발생 가능. 네덜란드 앤드 벨기에 무료 또는 약 3,000부터 6,000달러, 400만부터 800만 원. 네덜란드와 벨기에는 시민들에게 안락사를 무료로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일부 사설 기관에서는 3,000부터 6,000달러 정도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무료 국민 건강보험 적용. 캐나다는 2016년부터 안락사를 합법화했으며 의료보험 시스템에 포함되어 무료로 시행됩니다. 그러나 행정 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승인 절차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미국 오리건, 캘리포니아 등 약 3,000부터 1만 달러, 400만부터 1,300만 원. 미국 일부 주 오리건, 워싱턴,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등에서는 조력 자살 메더컬 에이드 인 다잉, MAID를 허용합니다. 비용 약 3,000부터 1만 달러.
의사 상담 및 진단 비용 500부터 2,000달러, 약물 비용 300부터 1,000달러, 행정 비용 1,000부터 3,000달러. 네. 안락사의 진행 절차. 국가별로 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됩니다. 1단계 신청 및 상담. 환자는 자신이 직접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힌 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신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 2명 이상과 상담을 진행합니다. 환자가 정신적으로 명확한 상태에서 내린 결정인지 검토합니다. 2단계 법적 승인 및 서류 절차. 환자의 요청이 합법적인 조건을 충족하는지 법률적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환자가 최소 2주 이상 기다려야 하며 반복적으로 안락사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스위스처럼 외국인도 가능할 경우 여행 서류 및 체류 관련 행정 절차가 필요합니다. 3단계 약물 투여 방식 결정. 안락사의 방식은 크게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환자가 직접 약물을 복용하는 방식 조력 자살, 퍼지션 마이너스 어시스티드 수어사이드. 환자가 스스로 약을 삼키거나 정맥 주사 버튼을 누르는 방식. 대부분의 안락사 기관 스위스, 미국, 캐나다 등에서 사용. 이 의사가 직접 주사하는 방식 적극적 안락사 유선에이저. 의사가 환자에게 치사량의 약물을 직접 투여. 네덜란드, 벨기에, 콜롬비아, 캐나다 일부 지역에서 허용됨. 4단계 마지막 순간. 환자는 가족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편안한 환경에서 안락사를 진행합니다. 일부 기관에서는 음악을 틀어주거나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합니다. 약물이 투여되면 수분 내로 의식이 사라지고 30분 이내에 심장이 멈추게 됩니다. 3. 안락사를 위한 필수 조건. 모든 국가에서 안락사를 허용하는 것은 아니며 안락사가 가능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통 조건. 환자가 자발적으로 안락사를 원해야 함. 강압 불가. 정신적으로 명확한 상태에서 결정해야 함. 의사 2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 질환 또는 극심한 고통을 동반하는 질병. 국별 차이. 스위스 외국인도 가능, 정신질환 환자는 어려움. 네덜란드 앤드 벨기에 정신질환 환자도 가능. 미국 앤드 캐나다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해야 함. 의사가 직접 주사 불가. 미국 앤드 캐나다 본인이 직접 약물을 복용해야 함. 의사가 직접 주사 불가. 4. 안락사의 주요 논쟁점. 안락사는 여전히 윤리적 법적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찬성 의견. 고통 없는 죽음을 선택할 권리. 말기 환자의 삶의 질 향상. 가족의 경제적 심리적 부담 경감. 반대 의견. 생명 경시 풍조 조장 가능성. 제3자의 압력으로 인해 강제 안락사 가능성. 의료 윤리에 반할 위험. 결론. 안락사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 안락사는 환자의 삶의 질과 고통을 고려한 선택권을 보장하지만 악용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각 국가는 엄격한 기준을 마련하고 신중한 절차를 거쳐 시행하고 있으며 개인이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안락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위한 선택일까요? 아니면 생명의 가치를 낮추는 위험한 제도일까요?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